반갑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원과 복지관 등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유튜브 손맛제일 중재 스님을 운영하시면서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계신 중재 스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사찰 음식의 종류도 많고 또 건강에도 좋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음식을 직접 만드셔서 직접 촬영도 하시고 편집까지 하시는 그 수고로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중재 스님과 만나서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스님을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스님 이쪽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손맛제일 중재스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재스님입니다. 이건 송이차예요. 귀한 송이차. 그렇구나. 작년에 귀한 송이가 저한테 몇 송이 와서 네. 제가 차로 만들어 놨어요. 향이 있죠. 좋아요. 송이는 참. 나중에 부산으로. 병원은 네. 그 뭐랄까 생로병사의 현장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 뭐 안타까운 일 또 놀랄 일 저기 출산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어떤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배웠듯이 생로병사의 정말 현장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일산 동국대병원은 우리 불교계의 20년 수건 사업이에요. 오랫동안 우리 모든 불자들 그리고 이제 스님들 모두가 우리 중심 교계 중심 병원이 이제 대학병원 수준으로 하나 개원되기를 정말 이제 그 소망이 그런 이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그게 벅차고 힘들기만 했지만 돌아보니 굉장히 이제 제가 그런 영광과 행운을 안았잖아요. 그래서 초대 법사로 이제 한 약 5년여 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에피소드라 그러면 교계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를 돌아보는 여러 가지 이제 일도 있었지만은 일단 이제 불교계 병원에서 우리 이제 직원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는 불교 병원에서 일하는 임직원으로서의 소양을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일산 동국대 병원 임직원 불자해가 연우회예요. 보통 이제 그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조직을 하나 마련해야 될 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준비위원회, 뭐 TF팀 이런 거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산부인과 교수님은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서수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초창기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시고 연우회 회장직을 맡아야 되시는 분인데 그 연우회를 조직하기도 전에 그 이제 진료를 너무 이제 무리하게 하신 끝에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놀랍고 안타깝고 돌아보고 생각하면 그런 과정을 제가 어떻게 치러냈나 할 정도로 제 역량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다 보면 아직까지 이제 치료비 이런 게 또 어려운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막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 제 책임감 또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굳이 얘기 드리자면 방송하시는 정목 스님 또 저기 뭐지 생명나눔 실천 일면 스님 그 교계의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스님 환자들 입원비 치료비 또 이제 이런 지원들을 각 제가 이제 어떤 단체를 통하고 방문을 해서 스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런 이제 기금을 많이 모아서 많은 스님들을 이제 도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또 많은 불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병원에 입원하러 장기 입원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근육이 이제 장애가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몸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러는 중에 호수공원을 한번 이제 가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제 차에다가 태우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스님이 되고 이제 선방에 가서 참선 수행을 했는데 저에게도 이제 좀 병마가 와서 조금 쉬면서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했죠. 대학원을 왔어요. 그 시대적인 이제 그 상황이 우리 불교계에도 스님들의 다양한 역할들이 이제 그때 요구됐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요양원, 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이제 다 소임을 맡아서 소임을 보는 스님들이 필요했고, 이제 저는 스님 되기 전에 사회복지를 전공했더니 그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그런데 이제 처음 일을 맡게 된 데가 강원도 낙산사 노인 전문 요양원 원장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중에 이제 또 그 부산 모룬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데 또 이제 그 관장을 맡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훈훈한 기억이 우리 이제 직원들이 근무 외 시간에 연꽃을 손으로 다 그 차그리 등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연꽃 등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나누어 주고 해서 그걸로 만든 기금으로 지역 사회에 이제 저소득계층의 자녀분들 교복을 이제 해서 교복을 선물했던 그 기억이 참 훈훈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소위 출가하기 전에 잠시 일반 식품 영양을 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학과장 교수님이 채식 논문을 연구하는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사찰에 가서 스님들이 일상적으로 드시는 거 영양 지수 지표 또 칼로리 또 이제 체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하는 역할을 제가 잠시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찰 음식 속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모르는 어떤 지혜 또 그 식재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거기에 굉장한 생각이 있다는 거는 그때 이제 제가 좀 알게 되었죠. 사찰 음식 전문 교육관 향적 세계에서 스님들 그 사찰 음식 전문가를 배출하는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요. 불교 표교의 어떤 한 컨텐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종단에서 이제 이런 사찰 음식 우수성과 또 사찰 음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스님들을 교육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급 과정 지금 이제 수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원이나 복지관 등 이제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이제 일반 스님들처럼 사찰 주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이런 입장이었고, 제가 이 일을 다 종료하고 났을 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이제 SNS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고, 저도 이제 뭔가 기재를 가지고 이 유튜브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오래전서부터 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스님들이 이걸 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일단은 컴퓨터나 이런 거하고 가깝지 않은 어떤 저희들 환경. 그래서 나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서에 있는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유튜브를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그러면 컨텐츠는 제일 잘하고 즐거운 쉬운 걸로 자기한테 익숙한 걸 해라는 그 강사님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이제 사찰 음식을 원래 좀 이제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그럼 유튜브하고 접목을 해서 그걸로 해서 소통도 하고 저를 표현도 하고 또 이제 그걸 함으로써 제가 굉장히 또 즐겁고, 그래서 진짜 뭐 저희 도반 스님과 함께 그냥 한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괜찮고 또 저도 즐겁고, 그래서 무예 스님이 항상 할 때 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징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겠어서 그걸 이제 몇 번 연습을 하다가 저는 이렇게 해요. 손맛 제일,
중재스님입니다. 이렇게 해요. 손맛 제일 중재스님입니다. 어때요? 사찰 음식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일반 이제 그 음식들을 사찰 음식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찰 음식 안에는 일단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제철 음식, 그죠? 봄, 여름, 가을에 맞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우리가 그 보충을 했을 때 몸이 이제 활성화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식자재.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제철 음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찰 음식을 배우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있지만 한 달 배우는 게 사찰 음식이 아니고 1년의 과정은 소요돼야지 그 사찰 음식의 근간을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불교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면 어떤 생명관이라든지 또 자연관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이거를 배우면 훨씬 더 이제 내 음식을 통하여 내 정신이 풍요로워지고 차원이 좀 확장되는, 특히 우리나라는 그 계절이라 하면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봄에는 어때요? 이제 뭐랄까, 생명체들이 싹을 틔우고 잎이 이제 뾰족하게 올라오는, 그래서 봄에는 봄나무를 많이 섭취를 하고, 또 여름에는 잎이 이제 많이 자라져 있죠. 꽃을 피우는. 그래서 만개된 어떤 식재료들, 그런 넓은 이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박잎. 가을에는 뭐냐 하면 다 그런 곡식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연글죠. 알로 된 그러니까 과일도 있지만은 또 은행, 버섯들도 또 이제 예를 들면 호박이라든지 들판에 누렇게 여름에는 파란 호박이나 호박잎을 먹었는가 하면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익은 호박을 조림도 해 먹고 죽도 해 먹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죠. 예. 한국 음식과 또 사찰 음식에서도 우리 한 상의 기본이 뭐냐 하면 밥과 국과 그 다음에 밑반찬과 그 다음에 새로한 새반찬, 국이 이제 좀 많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국이나 찌개가 보통 이제 생각할 때 된장찌개, 그 다음에 김치찌개예요. 된장찌개를 참 잘 끓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된장이 맛이 좋아야 된장찌개가 맛이 좋다고. 네, 또 비법들이 있어요. 된장찌개 맛있는 데는 비법이 있어요. 손맛 제일 중재 스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어떤 사찰 음식의 1년 제철 음식을 쑥 한번 둘러본다는 차원으로 그 이제 요리를 좀 음선을 해서 48편을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도 한번 들러주실래요? 사찰 음식에는 일단은 그 뭐랄까 정신과 또 이제 오랫동안 그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제일 더 이제 크게 볼 때 저는 자비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 음식을 보면 내가 해 먹는, 내가 건강하게 하겠다고 조리를 해서 내가 섭취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음식을 하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말씀하는 얘기가 음식을 함께 나눌 때의 즐거움, 더욱더 이제 건강에 관심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최고로 꼽아지는 어떤 그 요건들이 면역력을 꼽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각각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중에 다른 여러 가지 기제도 있지만은 식재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건강과 먹는 거는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그때 계절마다의 어떤 그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그 제철 음식, 그걸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뭐랄까 조리법에서도 영양제 손실을 막는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서 꾸준히 잘 습식하는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리고 절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 좀 이른 나이에 절집에 와서 항상 그 일에 매진해서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뒤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을 찾아서 시급 바깥을 아무리 돌아다 봤어도 봄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에 뜰 안에 있는 매화나무에 매화가 피어 있더라. 오히려 집 안에 돌아와서 보니 봄이 거기 있더라. 그런 말을 제가 이제 그 시를 다른 어떤 데보다도 좀 의미심장하게 돌아보면서 저의 모습이 반추가 되었어요. 조금 남은 시간은 다른 새로운 뭔가를 한다는 어떤
원력보다도 그동안에 잡다하고 번다 했던 거를 떨어내는 그런 이제 떨어내어서 내 생각이 더 담백해지고 나의 이제 좀 올고지 수행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생활 바르게 가르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이제 불교를 안내하는 그런 스님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제의 남은 원력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제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또 구체적인 그 답변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어쩌면 또 저에게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세상이 열린 것도 같아요. 1년 동안 유튜브 운영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사찰 음식이니까 제철 음식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창 여러 가지 그 버섯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버섯 전골을 준비했어요. 여름 끝에 수확한 이제 가지를 제가 이제 사서 말려두었어요. 나물로 볶아 드셔도 되고 또 가지밥을 하면 아주 맛이 좋은 일품 요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지밥과 버섯 전골을 준비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간을 보세요. 어떠신지. 진짜 맛있어. 시원하죠? 네. 진짜 향긋하고 시원하고 진짜 맛있네. 저기 진짜 향긋하다. 뭐지? 산초 가루를 넣으면 더 독특한 맛이 있네. 산초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어서 같이 식사하세요. 네. 가지밥도 그렇고. 선생님 가지밥 너무 어서 고소해요.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가지밥 이제까지 사찰 음식으로 포교와 전법을 하고 계신 중재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님의 앞으로의 모든 원력도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